수질 분석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시간으로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몇 파트에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수질 분석이라는 강좌에서 대상으로 하는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질이라고 하는 말은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질을 분석하는 그 대상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의 종류는 지금 수만 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분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질 분석에서 대상으로 하는 항목은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항목입니다.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하천과 호수의 수질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항목들은 흔히 발생하는 수질 악화 항목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수질 악화 항목들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수질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이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수 처리장에서는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BOD를 제거한다던가 SS를 제거한다던가 하는 것이 하수 처리장에서의 처리 목적인데, 이러한 항목들이 바로 이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항목들입니다. 또 광범위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 항목들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서도 그 몇 가지 항목들이 사용이 되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항목이 주로 이 하천, 호수 수질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수생태계 보호 항목입니다. 그 외에 수질 분석 대상 항목으로는 인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주로 먹는 물 수질 기준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먹는 물에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인데, 항목 수가 훨씬 많습니다.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질 기준에는 보통 10개 이내의 항목만 검사를 하는데, 이 먹는 물 수질 기준, 유해물질 기준에는 47개 항목, 아주 여러 개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수장에서 수질을 측정하는 데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정수장에서 측정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하천과 호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 빈도를 낮추어서 수생태계 보호 항목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빈도를 낮추어서 측정하는 그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강 보호 항목은 흔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드물게 유해 물질이 유출되어서 발생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하천과 호수의 수질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법적 이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천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보면은 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장균, 분원성 대장균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놨죠. 등급은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해놓고 숫자로 기호를 붙여놨습니다. 1등급을 A, B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1A가 제일 좋은 것이고, 그 다음 1B,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등급은 사실 등급이라기보다는 5등급을 초과하는 것은 나머지 모두 다 6등급입니다. 그러니까 6등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등급 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질 기준의 그 등급을 또 그래픽으로 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물방울 캐릭터예요. 물방울인데 색깔이 가장 좋은 것은 청색에서부터 서서히 빨간색으로 변해가죠. 그 다음에 이 물이 튀는 방향을 조금씩 바꿔놨습니다. 1등급, 2등급에서는 오른쪽으로 튀는데 3등급에서는 가운데로 튀고 4, 5, 6등급은 왼쪽으로 튀죠. 이렇게 해서 흑백으로 인쇄를 하더라도 그 물방울에 튀는 방향을 보고 그 등급을 알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면은 표정도 다릅니다. 표정도 여기는 밝은 표정이고 저기는 찡그린 표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 기준을 보면 6.5에서 8.5 전부 동일하고 여기 내려가면 이제 6.0에서 8.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5를 넘어가면 수생태계에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BOD, COD 이런 것들은 1 이하, 2 이하, 3 이하 이런 식으로 구간이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천에서 주로 많이 그 관심을 가지는 항목은 요 BOD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BOD가 그 산소 고갈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또 하천에서 산소 고갈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BOD가 산소 고갈을 체크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항목이고, 또 당연히 BOD와 연관되어 있는 용존 산소량, 산소량도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TOC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TOC는 총 유기탄소량이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이 TOC는 과거에는 사용되지 않던 것인데 근래에 기준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COD를 대신하는 그런 항목으로 나온 것인데, 아직까지는 COD와 TOC가 함께 병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서히 COD는 사용하지 않고 TOC를 사용하는 쪽으로 바뀌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에 들어가는 항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pH, BOD, COD, TOC, SS, DO, TP, 대장균. 대장균은 대장균군과 분원성 대장균군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죠. 그 다음에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입니다.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은 하천의 생활환경 기준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클로로필 A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로로필 A는 식물 플랑크톤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식물 플랑크톤이 가지고 있는 광합성 색소인데, 그 색소를 가지고 식물 플랑크톤의 양을 가늠하는 것이죠. 이 호수에는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떠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양화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녹조 현상 이런 것도 나타나죠. 그래서 클로로필이 호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질 환경 기준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항목도 있는데 BOD는 여기선 빠져 있죠. 하천에서는 BOD가 들어가 있는데 호수에는 BOD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SS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훨씬 더 기준 농도가 하천보다 낮아요. 그 이유는 호수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유물질이 좀 적습니다. 고인물이다 보니까 부유물질들이 다 가라앉죠. 가라앉고 떠 있는 물질은 대부분이 식물 플랑크톤이나 미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유물질이 하천보다는 기준이 더 엄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목을 정리해 보면은 pH, COD, TOC, SS, DO, TP, TN,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클로로필 A, 그 다음에 대장균은 하천과 동일하게
대장균군과 분원성 대장균군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수질기사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질기사 시험의 과목을 보면은 이렇게 5가지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 개론, 이것은 수질오염의 현상이 무엇인지를 개론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계획, 여기는 그 수도관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수관거를 어떻게 만드는가 등등 이런 내용들이고, 수질오염 방지 기술, 여기는 그 하수처리, 수처리 기술에 관한 그 기술을 주로 이제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 공정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시험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BOD는 이런 방법으로 측정해야 한다. 그런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명시해 놓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측정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보면 서로 다른 값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어느 나라나 이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분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환경 법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수질 분석 강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표준 시험 방법입니다. 표준 시험 방법인데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 방법이 있어요. 영어로 Standard Method for the Examination of Water and Wastewate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줄여서 Standard Method라고 부릅니다. 앞에 두 단어만 Standard Method라고 보통 줄여서 말을 하는데 물, 그 다음에 하수를 분석할 때 이 방법으로 분석해라 라고 하는 그 국제적인 공인 방법이에요. 국제적인 그 학회들이 학자들이 모여서 매년 그 방법들을 검토하고 나쁜 방법은 빼버리고 또 좋은 방법이 개발되면 새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고 한 3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개정판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 국제적으로 공인된 스탠다드 메서드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해당되는 공정시험법이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이라는 것을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이 방법으로 측정해야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 벌과금을 매긴다든가 할 때 바로 이러한 공정시험 기준을 사용해서 적용하는 것이죠. 또 총량 그 관리제를 통해서 어떤 규제를 한다거나 할 때 그때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을 따라서 측정해야 합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 어떤 유역별로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한다는 것인데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은 원래는 배출원의 농도 규제가 우선입니다. 예를 들면은 유역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있다던가 또는 어떤 공장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의 오염도를 규제하는 것이죠. 농도를 규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그 농도 규제, 예를 들어서 BOD 기준을 30mg per 리터로
그 규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천에서 실제로 농도가 30mg/L면은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물입니다. 그러면 왜 30mg/L로 규정을 했느냐 하면은, 배출된 후에 자연수에 의해서 희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오염물 배출하는 하수처리장이나 산업폐수 배출수가 많아지면은 점점 농도가, 하천의 수질 농도가, 오염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BOD가 1, 2, 3, 4 하다가 10, 20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배출원의 농도 규제만 가지고는 수질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농도가 그 규제 기준보다 낮더라도 이것도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배출원의 기준이 BOD 30mg/L인데 그보다 더 낮은 경우에도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 총량 관리제라는 것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주로 비점 오염원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미국에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농도가 낮지만 많은 양이 배출되는 그런 비점 오염원의 규제에 주로 활용하자는 의미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비점 오염원은 많이 규제를 하지 않고 주로 하수 처리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량 관리제가 그 엄하게 적용된 경우에는 하수 처리장 방류수의 BOD 기준이 4mg/L 뭐 이 정도까지 아주 낮은 그런 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총량 관리의 항목은 총인, TOC, BOD 이 세 개 항목이 주로 적용이 됩니다. 이 수질 분석의 강의에서도 이 항목을 주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외에 이 생활환경 기준에 적용되는 많은 그런 항목들이 다루어질 것입니다.